마이너스 1억에서 50억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2년차 때 한 20억 정도까지 찍다가 그 이후에 완전 자만에 빠져서 아주 크게 망했던 적이 있을 때 애플카 이슈가 터졌을 때 이때 광기가 있었어요. 기아차로 초대박이 났어요. 한 20, 30억 거의 30억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그걸로 부동산에다가 자산을 파킹을 했어요. 과거에 있던 비슷한 이슈들의 크기는 현재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항상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모든 사람들이 뭐 테마주 하면은 돈 잃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테마주 해야 돈을 번다는 걸 깨달아. 그런 주식들 위주로 분할로 승부를 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도 섹터에서 놀아라.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그날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중에 그 중에서도 상승률이 제일 높은 대장주가 제가 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뭘까요? 국내 주식에서는 정말 테마주를 하는 게 답이다. 소액으로 해야 된다 대신.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되고 분할을 해서 테마주를 한다면은 웬만하면 안 잃을 것 같아요. 애플카와 관련된 이야기는 2020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자동차 섹터의 모든 종목들이 정배열을 이루면서 주가는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애플카 뉴스 이후 첫 장대 양봉 종가 자리를 검은색으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자,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중요한 투자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씩 여러분들 종가 자리, 애플카가 발표된 12월 14일 이후로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를 제가 검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애플카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으며, 섹터 내 대부분 종목들의 이평선들이 정배열이었고, 뉴스가 나온 이후 첫 장대 양봉 종가에서 매수했다면 모두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 번 사람들이 말하는 장대 양봉은 주도 섹터, 주도 테마의 장대 양봉을 말하는 것이며, 주도 섹터, 주도 테마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소액의 종잣돈을 몇억, 몇십억의 단위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은 섹터, 테마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게다가 섹터와 테마는 같은 게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도 섹터, 주도주에 대하여 미리 공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돈을 당연하게 버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돈을 버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월 억 이상 버는 투자자들은요, 다 똑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뻔한 성공 투자 공식은요, 데이, 스윙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섹터 공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섹터를 공부하고 어떻게 섹터 지식을 활용하는지 배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확실히 체득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100만원 정도의 소액 자본을 몇억, 몇십억으로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2023 상장기업 업종지도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섹터와 테마를 공부하기에 딱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혼자 힘으로 했다면 너무 오래 걸렸을 작업을 효율적으로 대신해주는 책. 국내 시장에 대한 전체 그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 국내외 이슈가 있을 때 업종, 섹터, 소분류, 테마를 빠르게 색인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보는 눈과 수익률이 크게 좋아졌다라고 감사하는 댓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부록으로 주는 42페이지짜리 업종지도 소책자를 나만의 요약집으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섹터, 테마에 표시를 해두고 그때그때 펼쳐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보셨으면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책의 매수를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빠르고 효율적이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업종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분류해 연결한 상장기업 업종지도를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2023년판을 내게 되었다. 전업투자자인 내게 업종지도 작업은 어느덧 매일의 루틴이 되었는데 2023 상장기업 업종지도는 그 세 번째 결과물이다. 나는 상장기업 업종지도를 매일 일정한 방식으로 업데이트한다. 그렇게 6년을 보냈다. 애초에 업종지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의 호응에 힘입어 부족한 내용이나마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올린다. 업종지도는 25개 업종, 91개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고 섹터는 다시 소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섹터는 각 업종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태계는 업종마다 제각각이지만 두 가지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공급 사슬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된 사업 분야다. 각 업종의 섹터를 보면 해당 업종이 공급 사슬 관계인지 사업 분야인지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책은 2년 주기로 출간이 되니까요. 다음 책은 아마 2025년도에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2025년도 책을 기다릴 것 없이 2023년 책을 구매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업데이트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책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테마라는 것도 저자가 앞서 언급한 업종의 생태계, 공급 사슬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소책자의 소분류된 종목 중에 하나가 크게 상승하면 주위 섹터의 종목들이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자의 책과 소책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센스 있게 이 책의 서두를 주목해야 하는 4개의 테마로 여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고 관련 종목들을 최근 테마와 종합하여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개화하는 시장, 로봇.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요, 로봇 섹터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왜 로봇 섹터가 이렇게 테마로 자주 움직이는지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나약한 존재다. 수명은 한정적이고 육체적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 자리를 채워줄 대체제로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로봇을 보면 멀리에만 있던 존재가 성큼 가까워진 것을 느낀다. 로봇은 자동화된 기계를 뜻하며 자동차 제조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으므로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이젠 그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며 산업의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다. 3. 주목해야 할 로봇 섹터. 로봇은 용도에 따라 산업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된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 규모는 3조 7천억 원이고 이 중 산업용 로봇이 78%를 차지한다. 산업용 로봇은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는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고 인건비가 높은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한다. 국내의 자동차 산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이미 성숙한 시장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산업용 로봇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물류 로봇이다. 물류 로봇은 정해진 공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으로 물품을 이동하거나 적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비스 로봇은 서빙 로봇이 대표적이다.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이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자, 한국은 특히 인구 감소가 심하고 제조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테마로 엮이기가 참 좋은 섹터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요, 로봇을 기계 업종 내에서 자동화 섹터로 분류하고 있고요. 자동화 섹터를 다시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로봇 분야의 종목들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 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진 로봇, RS 오토메이션이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종목들로는 SFA, DYPNF, 현대 무벡스, 톱텍, 유일 로보틱스,
SM코어, SP시스템스, TPC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섹터의 종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두시는 것만으로도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소책자로 한번 쑥 훑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급등 나온 종목들, 어떤 종목이었지? 맞아, 예전에 요 섹터의 종목이었구나. 거기 가서 한번 종목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섹터의 그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섹터의 전체적인 움직임 차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섹터가 앞에 제가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평선이 정배열되면서 다 같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도 섹터, 정배열되고 우상향하고 있다면 그 섹터가 주도 섹터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섹터들의 과거 움직임을 살펴보면은요, 상당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요, 앞에 인트로의 개인 투자자가 왜 테마주의 분할로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23년 1월경에 그때 당시 1월경에 모든 종목이 일제히 상승을 시작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애플카 이슈 때의 자동차 섹터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1월 이후 해당 종목군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으로 몇 개월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자, 차트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제가 1월달 일제히 상승한 날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습니다. 휴림 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입니다. 유진 로봇,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자, 이 차트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는 200일 이평선과 주가의 위치, 이평선의 배열, 그리고 거래대금 및 상승률입니다. 자, 섹터 내의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였지만 첫 번째로 주가가 20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두 번째로 이평선이 정배열된 종목들 중에서 초반에 강력한 거래 대금과 상승률로 치고 나간 종목이 섹터 내의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1월부터 9월까지 약 667%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 차트는요, 일제히 급등이 나온 이 1월경에 이미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가는 이 파란색 선이 200일 이평선이거든요. 주가가 20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었고 가장 강한 거래대금과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로보티즈는요, 1월부터 4월까지 약 109%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때 차트 정배열 20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초기에 거래 대금 및 상승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1월 3일부터 이틀 동안 약 40%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로보티즈는요, 같은 기간 이틀 동안 약 5%만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로보티즈에 더 눈이 갑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많이 상승한 것 같고 이제는 같은 섹터 내에 로보티즈가 상승할 차례인 것 같고 가격도 더 저렴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미 높게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더 높이, 더 멀리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로보스타는요, 1월부터 4월까지 약 163%가 상승을 합니다. 로보스타 역시 다른 조건은 같지만 이 초반에 치고 나가는 힘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로보티즈에 비하면은 초반에 치고 나가는 힘이 강했고요. 결과적으로 초반에 상승세가 강했던 이 로보스타의 상승세가 로보티즈보다 더 좋았습니다. 자, 유진 로봇은요,
1월부터 9월까지 약 300%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유진로봇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해서는 초반 힘이 약했지만 로보스타나 로보티지에 비하면 초반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확실히 초반 힘이 좋은 종목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오래 상승한다라는 것을 이 유진로봇 사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뻔한 성공 투자 공식이라는 거죠. 많은 투자 대가들, 많은 투자 실전 고수들, 월 1억 이상 버는 투자자들은 다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섹터 내에 함께 움직인 종목군 중에서 주가가 20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 이평선이 정배열된 종목들 중에서 초반에, 이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강력한 거래대금과 상승률로 치고 나간 종목이 섹터 내의 다른 종목들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데이 트레이딩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호인기 투자자의 책에서도 나오죠. 아침에 같은 섹터 내에서 세 종목 이상이 거래대금 상위창에 뜨면서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이 대장주고 그 종목으로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다, 확실한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요, 이겁니다. 섹터 내에서 함께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고수들, 대가들은 보통 주도 섹터다, 주도 테마다 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창에 어떤 종목들이 뜨면 최소한 그 종목들이 어떤 섹터의 종목들인지는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일의 주도 섹터, 당일의 주도 테마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강력한 상승률로 강력한 거래대금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구매하셔서, 이거 정말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그 소책자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요 종목이 섹터 급등이 나왔고, 요 종목의 섹터 움직임이 좋은걸? 그러면 혹시 오늘 치고 나간 종목이 대장주가 아닐까? 계속 한번 살펴볼까?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결정하는지 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아실 필요 없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몇 가지만 완벽하게 체득하셔가지고 그것만 계속 아는 대로 투자를 해보시는 겁니다. 소액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벌 확률이, 앞에 개인 투자자가 이야기했죠. 50억 번 투자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그 정도까지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옆 동네죠. 로봇 섹터와 같은 자동화 분야에 속해 있는 옆 동네 스마트 팩토리 섹터가 뒤를 이어서 로봇 섹터가 1월 달에 움직였고 스마트 팩토리가요 4월경에 일제히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1월경에 로봇 섹터가 움직이고 옆 동네 분야인 스마트 팩토리가 종목들이 이평선들이 정배열되기 시작했고요. 4월경에 큰 급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돈 버는 순서도, 알고리즘, 생각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 체계 하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급등 나온 종목이 있다면 소책자를 펼치고 해당 섹터 내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핀다. 둘째, 일제히 상승세가 나왔다면 주도 섹터일 확률이 높다. 셋째, 급등 나온 섹터 종목들 중에서 미리 주가가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타면서 정배열된 종목을 찾아서 소액 매수한다. 넷째, 상승률이 가장 좋은 종목에 좀 더 비중 베팅한다. 다섯째, 수익을 길게 가져간다. 여섯째, 일봉상 50 이평선 데드크로스 될 때 매도한다. 일곱째, 해당 섹터는 하락했다가도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으므로 계속 추적 관찰한다.
다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온다면 매수하고 대응한다. 자, 여러분들 이 7번째 방법은요. 남석관 투자자님이 언급한 N형 패턴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도 섹터로 또는 주도 테마로 올라갔던 종목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또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것이 N형 패턴이죠.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 움직였던, 주도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계속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입니다. 해당 섹터, 주도 섹터의 근처 분야에서 정배열되는 섹터가 있다면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두고 대응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급등 나온 종목의 섹터의 움직임을 살피고 그 섹터 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한다면 그 섹터 내 종목들만 가지고도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든 스윙을 하시든 돌파 매매를 하시든 눌림 매매를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수익 낼 확률은 이상한 특징주로 개별 상승하는 종목 급등주 매수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 로봇 섹터는요. 저번 주 금요일에도 급등이 나온 섹터입니다. 그러니 좀 더 깊게 파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돈이 되는 지식일 것입니다. 저자는요. 로봇 섹터 내에서 로봇 부품 섹터 거기에 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4. 로봇 부품. 로봇은 모터, 감속기, 구동기,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로봇은 관절을 움직이는 기계여서 모터가 관절을 움직이고 감속기가 모터의 속도를 조절한다. 엔코더는 관절의 각도를 조정하는 부품이고 제어기가 이를 제어한다. 브레이크는 로봇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소프트웨어는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부품들 중 핵심은 감속기, 제어기, 모터이며 이 중 감속기가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한다. 감속기는 모터와 기어를 연결해 힘을 변환하는 부품으로 로봇의 관절마다 사용된다. 관절이 많은 로봇은 감속기 사용량이 많고 높은 정밀도를 요구한다. 2021년 기준 로봇 감속기는 일본 업체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상장 기업은 SPG와 로보티즈가 있고 주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한다. 2022년 2분기 기준 감속기의 수출 비중은 SPG 71%, 로보티즈 75%이다. 2023년 1월경 로봇 섹터가 크게 움직였고 차트가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타면서 정배열되었습니다. 200일 이평선이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마법의 이평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많은 고수들이 상승의 신호로 보는 지표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로봇 섹터가 주도 섹터이며 서브 섹터로는 옆 동네 분야인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의 중요 부품인 감속기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로봇 섹터가 움직인다, 로봇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와 감속기 분야에 눈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와 감속기는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저자는 감속기 분야 종목 역시 책에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감속기 분야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SPG, 우림 PTS, 해성 TPC, SBB 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1월에 로봇 섹터의 움직임이 좋은 와중에 3월경 2달 있다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역시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G고요. 제가 일제히 상승한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박스를 쳐놨습니다. 우림 PTS, 해성 TPC, 그리고 마지막으로 SBB 테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요 4개의 종목들 중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르실까요? 자,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움직인 종목군이 시장을 주도할 때 주변 섹터에서 갑자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면 해당 종목이 또 다른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서브 섹터, 주변 섹터의 또 다른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다. 둘째로는 주도 섹터 내에 신규 상장한 종목의 파워는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자, 감속기 섹터 내 종목들만 비교해봐도 명확히 보이는 게 있는데요. 우림 PTS. 자, 우림 PTS나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요, 3월경에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어요. 나오기는 했는데, 뭔가 덩달아 오르는 느낌이에요. 차트들이 정배열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등하고,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SPG와 SBB테크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앞에 이 두 차트와는 다른 뭔가 정갈한 느낌이 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바로 SBB테크의 차트인데요. 이 종목은요, 2022년도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자, SBB테크는요, 2023년도 2월 달에 역사적 정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약 2개월 동안 175%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감속기 섹터 내에서요, 가장 먼저 치고 상승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초반에 강력하게 터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요, 이 돌파된 저항선이죠. 역사적 저항선은 돌파가 됐으니까 이론적으로 지지선이 되고요. 거짓말처럼 이 지점에서 다시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이때 당시에도요, 요때 상승률이 97%에 달했습니다. 2개월 동안 97%가 상승을 한 거예요. 역시나 남석관 투자자님이 말씀하신 N형 패턴에 해당하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주도 섹터, 주도주, 주도 업종의 위력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그리고 주도 섹터, 주도주에 대해서 미리 공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당연하게 버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버는 건 어찌 보면은요,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 섹터가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 팩토리와 감속기 분야로 눈을 돌릴 수 있고, 감속기 분야로 눈을 돌렸는데 이 섹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SBB테크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큰 상승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돈을 크게 단기간에 불려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리 섹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소액의 종잣돈을 크게 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섹터의 움직임은 하락장에서도 나오고요, 상승장에서도 꾸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한 투자자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종목들은요,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한 목록입니다. 로봇 섹터에서는요, 책에 나온 섹터 외에도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했죠. T로보틱스, 뉴로메카, 푸른기술, 라운테크, 에브리봇, 미래컴퍼니, 큐렉소, 인탑스, 이런 종목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속기 분야에서는 TPC 글로벌, 포메탈,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온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 다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책에다가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 추가를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최근이죠. 저번 주에 상승 나온 로봇 섹터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0130 관심 종목 창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섹터의 움직임을 차트로 딱딱딱 클릭하면서 보시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종목별 투자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일단 100번 기준으로 여기다가 100이라고 치고요. 제가 한번 로봇 섹터 쭉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여러분들 요 수급과 차트, 이평선,
그리고 거래대금 상승률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고요. 효림 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진 로봇, RS 오토메이션, T 로보틱스, 뉴로메카, 푸른기술, 라운테크, 에브리봇, 미래컴퍼니, 큐렉소, 인탑스, 여기까지가 로봇 섹터였고요. 감속기 섹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SPG, 우림 PTS, 해성 TPC, SBB테크, TPC 글로벌, 포메탈, 이렌시스, DTNC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SFA, DYPNF, 현대무벡스, UL 로보틱스, SM코어, SP 시스템스, TPC, 톱텍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로봇 섹터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가장 많이 치고 나간 종목은요, 뉴로메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상승하겠지라고 매수하셨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요, 배운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비중을 결정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하락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손절 라인을 결정하셔야 되겠죠. 분할로 어떻게 매수할지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익절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다 계획을 세우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뉴로메카에 대해서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번 주에 로봇 섹터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빨간색이 많죠? 지금 섹터의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수급이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많은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가장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다가 섹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클릭 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분위기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번 주에 거래대금 상위창에서 로봇 섹터의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물론 해운 종목, 석유 종목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섹터의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추려가지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매수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어떤 투자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꼭 한번은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꼭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시고 항상 투자는 소액으로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공격이 아니라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방어입니다.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 손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집중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이요,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까? 왜 강하게 매수했을까?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HTS 상의 정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는요,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저자의 인사이트가 담긴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요,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섹터 내의 종목들 암기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요, 암기하려고 여러분들 막 달달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요,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을 때마다 해당 종목의 섹터를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그게 훨씬 편하고요, 그게 훨씬 더 암기가 잘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5.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반도체. 자, 다음은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섹터이며
언제든지 시장을 이끌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반도체 산업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강조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022년 이후 세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까? 전기차와 자율주행, 로봇 산업 등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AI와 빅데이터, 자동화를 기본으로 하며 반도체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6. 반도체 업종을 좋게 보는 이유. 반도체 업종을 좋게 보는 첫째 이유는 반도체 수요 증가다. 요즘 우리는 자동화에 익숙해 있다. 인터넷에서는 나의 취향에 맞는 상품과 광고를 띄워주고 식당에 가면 사람이 아닌 로봇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주행이 목격되곤 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반도체의 성능 향상이다.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전통적 수요처인 PC와 스마트폰은 반도체를 통해 성능 향상을 꾀할 것이고 글로벌 기업들은 늘어나는 빅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는 반도체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한다. 반면 반도체 공급은 제한적이다. 시장은 더욱 많은 데이터를 담고 더욱 빨리 처리하며 낮은 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원한다. 이러한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초미세화 공정 등 매우 높은 기술이 필요하고 제조 공정상의 소재와 장비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 반도체 제조 기술의 난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TSMC, 삼성전자, U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물량의 8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반도체 제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자한다. 2022년 TSMC는 440억 달러, 한화 57조, 삼성전자는 18조 원의 설비 투자를 집행했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중 D램의 비중이 높으며 미국의 마이크론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3사가 과점한 D램 시장은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D램은 PC와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많이 사용된다. 재고량 변동 등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는 있겠지만 파괴적이거나 장기간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7. 대기업들의 엄청난 투자. 제조사의 자본적 지출이 증가하면 설비와 장비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반도체 제조에는 대규모 설비와 투자가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매년 20에서 50조 안팎의 설비 투자를 집행한다. 이 금액은 중소기업 몇십 개를 사고 남을 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1년 합산 설비 투자 금액은 60조 원이 넘는다.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이 국내 반도체 소재와 장비, 설비 기업들로 향했다. 두 기업의 설비 투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자본력의 원천이다. 반도체 수요 증가와 반도체 대기업들의 자본적 지출 증가는 반도체 제조사의 소재와 장비,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수혜로 돌아온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상당히 의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6G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통신 섹터가 급등하고 SK하이닉스에서 HBM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 관련 섹터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이죠. 책에서 저자는 반도체 업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반도체 분야,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분야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INC, 어보브 반도체, 칩스앤미디어, KRM, 동훈아나텍, 제주반도체, 피델릭스, 텔레칩스, NCN, 넥스트칩, 오디텍, 픽셀플러스, 이미지스, 지니틱스, LX세미콘,
아나패스, TLI, LDT, 웰킵스 하이텍,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넥스틴, 유니테스트, YIK, 테크윙, 인텍플러스, DI, 네온테크, 네오셈, 엑시콘, JT, 제너셈, 바이옵트로, 성우테크론, 미래산업. 자, 여기서 이 섹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역시 중요한 투자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일 갑자기 지수가 크게 반등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대부분 상승합니다. 그날따라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종목은 제주반도체, FST, 네온테크, 하나마이크론, 동은아나텍, ISC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강한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은 제주반도체였습니다. 제주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속한 종목이죠. 자, 그럼 11월 2일 이후 해당 섹터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해당 섹터 종목의 차트와 반도체 섹터가 일제히 급등한 날을 표시한 차트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고요. 제가 여기다가 반도체 종목군이 일제히 상승한 11월 2일을 이런 식으로 박스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제가 차트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보브 반도체고요. 칩스 앤 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KRM, 동은아나텍, 제주반도체, 피델릭스, 텔레칩스, NCN, 넥스트칩, 오디텍, 픽셀플러스, 이미지스, 지니틱스, LX세미콘, 아나패스, LDT, 웰킵스 하이텍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대상으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간단한 매매 규칙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투자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터가 한꺼번에 움직인 날 이후에 장대 양봉을 보여준 종목이 다음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종가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3%고요. 익절은 일봉상 50선 데드크로스가 되면 매도합니다. 자, 이 간단한 매매 규칙을 가지고 해당 섹터의 한꺼번에 움직임이 좋았던 이후에 섹터 종목들 중에서 이 규칙에 해당하는 종목들 골라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해당 규칙에 부합하는 종목은요, 딱 3종목이 있었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 동은아나텍, 제주반도체가 있었고요. 매매 규칙에 따른 투자 결과는요,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반도체 종목군이 일제히 상승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의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거래대금 터지면서 양봉 뽑고 그 다음날 짧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매도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3% 손절. 다음이면 매도하고 또는 50선, 5선이 검은색 선이고요. 빨간색 선이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갈 때 요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약 10%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동은아나텍의 경우에는요, 요때 일제히 종목군이 상승했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첫 번째 양봉의 다음날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고요. 본절 컷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종목군이 일제히 상승한 다음에 첫 번째로 출현되는 장대 양봉,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온 그 다음날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거기 종가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에서 매수를 잘 했다라고 하면은요, 한 번도 매도하는 경우가 없이 손절 라인 한 번도 위협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193%의 수익을 내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군이 상승한 날에
굳이 대응하지 않고 나서라도 만약에 요 종목군이 주도 섹터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평선이 정배열 펼쳐지면서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양봉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때 종가에서 매수를 하는 규칙으로 매수를 여러분들이 하셔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않고 요럴 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잘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규칙을 중복 적용했다라고 하면 매수한 후에 한 번도 손실 없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터지면서 양봉 뽑은 다음 날에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종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요 자리거든요. 자, 요 자리에서 매수하면 다 상승했습니다. 다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손실 없이, 또는 이렇게 추가 매수를 실행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 공식처럼 들어맞는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섹터의 지식과 간단한 이런 투자 규칙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느낌 정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신 후에 실제 소액으로 투자해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적당한 예시를 들어드린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검사 장비 섹터에서요, 말씀드린 매매 규칙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 뽑아냈을 때 종가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매도 없이 약 71%의 수익률로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책에는요, 반도체 섹터와 관련해서 저자의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는 자세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 보시면은 섹터별로 소책자를 보시면은 반도체 섹터가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죠. 훑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했을 때 이 종목 어디서 많이 봤던 종목인데 반도체 섹터 아닌가? 요 종목이 반도체 섹터 같은데 거래대금 상위창에 올라와 있고 요 종목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 한번 매수해볼까? 작은 금액으로 한번 매수해볼까? 손절 라인은 요 정도로 하고 비중은 요 정도로 하고 익절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구나,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8. 전기차,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 전기차는 빼놓을 수 없는 주도 후보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2차 전지가 언제든 다시 튀어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전기차가 어느새 실생활에 훅 들어왔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아파트와 공공시설에 설치되고 전기차에 부여된 파란색 번호판이 도로에서 자주 보인다. 2021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635만 대로 전년의 2배 이상 성장했다. 같은 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8천만 대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가 약 8%를 차지했다.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은 아마 주행거리와 안전성, 가격이 아닐까 싶다. 전기차는 충전에 드는 시간이 길다. 그리고 아직은 충전소가 많지 않다. 주행거리가 짧아서 자주 충전해야 한다면 사용을 꺼리게 될 것이다. 전기차 차종마다 다르지만 주행거리는 400km 안팎이어서 서울, 부산의 450km에 약간 못 미친다. 장거리를 이용하기에는 꺼려질만 하지만 시내 등 한정된 범위에서 운행한다면 선택 가능한 거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나면 끄기가 어려워서 전소되기 쉽다. 그래서 소비자는 전기차 화재의 심각성을 고려하게 된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접하는 전기차 화재 뉴스는 매우 심각하게 다가온다. 리튬이온을 소재로 하는 배터리는 리튬의 특성상 폭발 위험이 있다. 전기차의 안정성은 곧 배터리의 안정성을 뜻하며
제조사들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9. 설비 투자가 곧 경쟁력. 2021년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의 35%를 국내 3사가 담당하고 있다. SK증권은 2025년 배터리 수요가 1458기가와트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이 추정대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배터리 생산 능력 역시 앞으로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인용한 자료에서는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배터리 시장의 과점적 지배력을 유지한다면 2027년에는 배터리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반도체 섹터에 비견할지도 모를 일이다. 자, 2차 전지는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들어가고 휴대용 기기라면 어디든 필요한 제품입니다. 투자증권사의 말대로 어쩌면 2027년에는 2차 전지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반도체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린 후에 섹터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 리사이클링을 주목하라.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은 10년 정도라고 한다. 2025년부터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더불어 배터리 탑재량이 증가하니 폐배터리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젠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에 주목할 때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주목받는 이유는 첫째, 환경 이슈다. 전기차 배터리에 각종 중금속과 전해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폐배터리를 매립하면 토양 오염을 일으키므로 폐배터리를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둘째, 배터리 소재 가격의 급등세다.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은 일부 국가 지역에 편제한 데다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자원과 채굴의 어려움, 수요 급증, 거기에 공급 대란까지 겹쳤다. 쓰고 버린 폐배터리에서 이들 소재를 추출하는 리사이클링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2차전지 섹터도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종목군으로 상승세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근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종목에 맞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이즈고요. 에코프로머트입니다. 스맥이고요. 리튬포어스, 하이드로리튬, 미래나노텍, 엑스페릭스, 포스코엠텍, STX, KNS, LS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자, 여기 수급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농화성, SKI 테크놀로지, 에이텀, 태양금속, 레몬, 메가터치, 이수화학,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웰크론 한텍, LNF, HY, 필에너지, 웅진, DIT, RF세미, 라이트론, 포스코 인터내셔널, 테이펙스, 윤성 FNC, 코스모 화학, 세로닉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정배열이라던가 수급 이런 것들이 괜찮은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요.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장주격으로 지금 현재 상승세가 좋은 종목이고, 지금 현재 수급도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력하고요, 투신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크게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맥 같은 경우에도요, 20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N형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상승했는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평선들이 정배열되면서 이런 식으로 버텨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개인이 주도하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 종목도요, 원래는 N형 패턴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그런데요, 주가가 여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왜 버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앱코프로 BM입니다. 역시나 20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고요. N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다음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200일 이평선 근처에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고요. 금융, 투자, 보험, 연기금, 최근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IT입니다. 200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변동성이 다소 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기관에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은요, 에코프로머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맥이나 포스코 엠텍,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여기 공간으로 주가가 날아갈 수 있겠죠.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투자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저항선이 될 수 있고요. DI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고점이죠. 여기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섹터에 강력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다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이고요. 자, 여러분들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또 주가가 상승세가 나올 때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 눈에 익혀두시고, 만약에 좋은 2차전지 섹터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아, 예전에 봤던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었지, 이런 종목들에 한번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액으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절대 무지성으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비중, 손절 계획, 매도 계획, 매수 계획 철저하게 세우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통신 분야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 통신 섹터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G는 고주파 대역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지국 등의 통신 장비를 4G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고주파는 직진성이 강해서 산이나 건물 등의 장애물을 만나면 끊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선 기지국의 RRH, 스몰셀, 빌딩과 실내 공간 등의 중계기 수요가 급증했고 전국 통신망에 우선 설치되었다. 이러한 무선 기지국 장비뿐 아니라 유선 통신 장비도 교체해야 한다. 기지국에서 유선 통신인 서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2. 삼성전자가 이끌 해외 시장. 글로벌 1위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중 갈등 문제로 제재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전까지 삼성전자는 통신 장비 분야에서 점유율 한 자릿수의 미미한 사업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미중 갈등으로 2019년에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6.6%로 세계 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글로벌 통신 시장 1, 2위 국가인 미국과 인도에서 5G 수주를 따낸 것이다. 2020년에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미국 버라이즌과 2022년에는 미국 DC 네트워크와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에서는 2022년 8월 가입자 기준으로 전 세계 4위 규모인 이동통신 사업자 바리 에어텔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되었다. 인도는 중국을 이은 2위 규모의 통신 시장으로 무선 가입자가 약 11억 명이 존재한다.
이렇듯 삼성전자가 미국과 인도의 신규 5G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장비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국내 통신 장비 기업들의 매출 증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부분이 성장하면 한국 통신 장비 기업에도 반사이익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통신 섹터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이고요. KT, LGU+,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세종텔레콤입니다. 자,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왔다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평선 정배열되면서 크게 상승, 다시 하락하는가 싶더니 버티면서 여기에서는 크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점이 높아진 거죠. 저점이 높아졌다라는 건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큰 상승, 큰 단기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종목은 또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산 네트워크스고요. 유비쿼스. 자, 이 섹터의 움직임이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있는지 거래대금은 어떤 종목이 터졌는지 거래대금이 터졌다면 수급은 어떠한지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무고요. 코위버, 파이오링크, 아이크래프트, 텔레필드. 자, 텔레필드 굉장히 상승세가 좋죠. HFR, 오이솔루션. 자, 오이솔루션도 정별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라이트론, 옵티시스, 우리넷, 이노인스트루먼트, 이노와이어리스, PPI, 머큐리, 다보링크, 효림네트워크, RFHIC, KMW. 자, KMW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거래대금 터졌죠. 웨이브 일렉트로, RF 머트리얼즈,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도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기가레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특징이죠. RN2 테크놀로지, FR텍, CS, 와이어블. 자,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생략하고 여기가 조금 볼만합니다. KTIS. KTIS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N형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여기서 크게 상승 나왔다가 지금 현재 저점 높아지더니 다시 상승.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배열되고 다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형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역시나 참고만 하시고요. 상승할지 안 할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대응하시면 되겠죠. KTCS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론적 측면에서 KTIS보다는 KTCS가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고 있고 좀 더 이론적으로 추세적인 측면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리지텍, ENS, 한솔, 인티큐브까지. 자, 여기 요 섹터의 움직임이 또 나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섹터 내에서 거래대금 터지고 거래대금 터진 이력들이 많고 주가가 버텨주고 있고 수급이 좋고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셨다가 강력하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창에 등재되면서 강력하게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통신 섹터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주목받은 테마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통, 운수입니다.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운수 섹터, 유통, 물류 섹터, 항만, 해운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자, 유통, 운수 쪽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일단은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 한솔 로지스틱스가 이런 식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한번 나와줬고 태웅로직스는 거래대금까지 터지면서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 있는 현대 글로비스, 한 익스프레스. 자, 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화 이슈가 한번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또 N형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찰해 주시면 좋겠죠. 지금 현재 섹터의 움직임이 좋고 예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 밑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일이고요. 3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나쁘지 않죠. 유성, TNS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만해운입니다. 항만해운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대표적으로 흥하해운입니다.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요, N형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상승세 나오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진다고 아예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이렇게 버틸 때, 원점 되돌아서 버틸 때 한 번씩 관심 갖고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잘 매수하시거나 이렇게 저점에서 잘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상승세를 누릴 수 있겠죠. 자, 흥하해운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KSS 해운, 대한해운, 페노션, HMM, 토탈소프트, KL넷, 성광. 자, 성광은 제외해도 되겠죠? 서호전기도 애매합니다. 동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인터지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물론 대장주는 흥하해운이고요. 자, 이 중에서 또 어느 종목이 치고 상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종목들 잘 매수해서 대응하셔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항공 분야 섹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자, 여러분들 요 항공 섹터의 지금 차트가 정배열입니다. 거의 다 정배열이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또 한번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섹터입니다. 자, 에너지 섹터도 특히나 이 대성산업,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도 굉장히 상승세가 좋죠. 여기도 전체적으로 N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는 흥구석유 세트 메뉴죠. 그리고 대성에너지, GSE, 지오릿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세트 메뉴로 움직이고 있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에코바이오가 한번 이렇게 큰 상승세가 있었고 이런 종목들은 또 N형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할 만하죠. 지금 현재 에너지 섹터의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하고요. 지금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가 지금 등락률이 괜찮습니다. 상승률이 좋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원자력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훈풍이 또 이쪽으로 불 수 있는 거죠. 자, 풍력 같은 경우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CS윈드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지금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밑에서 멈춤 발생하고 정배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고 원자력, 자, 원자력도 지금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와야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신호로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 이런 섹터의 움직임이 만약에 거래대금 상위창에 다수 등재되면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음식료 업종에서 사료입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팜스토리, 한일사료, 선진, 팜스코, 이지바이오,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주산업, 우성, 한탑, KC피드, OSP 이런 종목들, CJ 제알제당이나 이런 종목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요, 계속 저점 높아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200일 이평선이 다 같이 어떤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요 사료 섹터는 현재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밑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 미래생명자원. 예전에 석유 에너지 섹터가 급등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이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매집봉으로 보고 강력하게 거래대금 터지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률이 좋을 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업종 설명 그리고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 그리고 그런 섹터들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영상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마치면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사시면 그 소책자가 있거든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상승세가 나온 종목들 꾸준하게 살펴보시고 지수 상황 살피시고 하면서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기회가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자동차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 로봇 섹터처럼 201일평선이 다 같이 우상향하면서 정배열되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 그 중에서 초반에 못 잡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그런 섹터의 움직임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중간에서도 타점 잡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섹터 내 종목들을 모두 암기한다고 해도 대응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모든 실전 투자 고수들과 대가들은요, 많은 실수를 했고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계속 시장에서 도전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런 충분한 시간이 쌓여서 결국 나만의 기법, 나만의 방법이 완성되어지고 그런 완성도 높은 투자로 인해서 자산을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경험을 쌓으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충분히 해봐야 되겠죠. 될 때까지 해야 되겠죠. 될 때까지 하면 된다라는 말이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꾸준하게 그냥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대하시고 삶을 대하시면은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정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실현이 되는 그날이 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아, 정말 내가 고생 많이 했구나. 자신을 정말 스스로 칭찬해주고 자랑스러워 할 때까지 정말 충분히 노력하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가, 고수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시면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버셨어도 돈을 떠나서 아, 그냥 이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좋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돈을 떠나서 정말 경제적 자유죠. 돈을 떠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위대한 과정과 과업을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도움드리는 부자의 서원 채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